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송기장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각 사용처에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장치로는 증기헤더, 주증기 밸브, 감압 밸브, 증기 트랩, 신축이음, 기수 분리기, 비수 방지관, 증기 추결기 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나오는 장치 위주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송기장치라고 했는데 이 송기장치가 뭐냐? 정말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증기 보일러입니다. 증기 보일러라고 한다면 증기 보일러는 아래에 물이 있고 이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들죠. 그리고 이 증기를 어떻게 합니까? 실내에 있는 방열기 쪽으로 자, 이렇게 보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보내어줘서 열변하고 나면 요거를 환수를 시키게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송기장치라는 거는 송기장치 이 최초의 증기를 치출시켜서 방열기까지 안전하게 보내어주는 장치들을 모두 송기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용처까지 증기를 보내주는 장치를 송기장치라고 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발생된 증기를 실내에 있는 방열기, 즉 사용처죠. 사용처로 공급할 때 필요한 모든 장치들을 송기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증기를 이송한다. 이 뜻이에요. 증기를 사용처로 이송한다. 그래서 송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온수 보일러에서 뭐라고 할까? 송수장치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송수장치를 별도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송기장치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송기장치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1. 주증기 밸브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발생 증기를 치출시키는 밸브다라고 돼 있는데 이 주증기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증기가 발생되어서 우리가 최초 치출시키는 요 밸브를 주증기 밸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기를 뭐 많이 보내줄 수도 있고 조금 보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양을 조절해서 보내주는 거를 주증기 밸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주증기관에 설치하는 증기 스톱 밸브로 최소 요거 줄 거 주세요. 0.7MPa 이상의 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그래서 이 보일러 자체가 고압이기 때문에 어느 일정 압력 이상을 견뎌야 된다라는 뜻이죠. 뭐가? 이 주증기 밸브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외형상 앵글 밸브, 내부 구조상 스톱 밸브, 글로우 밸브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앵글 밸브, 글로우 밸브 둘 다 뭐예요? 스톱 밸브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스톱 밸브를 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스톱 밸브라는 건 도대체 뭐냐? 스톱 밸브라는 거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밸브 디스크가 시트에 밀착되는 밸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밸브 시트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제가 밸브 몸체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글로우 밸브라고 합시다. 글로우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밸브 시트라는 거는 요 밑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밸브 디스크라는 거는 여기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위에서 열게 되면 요 디스크가 올라가고 그리고 잠그게 되면 디스크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요 디스크 아랫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밑에 있는 밸브 시트와 밀착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반대로 게이트 밸브 한번 그려볼게요.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밸브 디스크가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글로우 밸브 같은 경우는 밸브 시트가 이렇게 있다면 물론 여기 가운데 뚫려 있겠지만 그냥 시트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고요. 그 다음 게이트 밸브 같은 경우는 밸브 시트가 있다면 여기 게이트 밸브에서는 시트가 없는데 그냥 가정합시다. 요 밑에를 시트라고 합시다. 시트라고 하면은 밸브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고압 보일러에서 증기를 치출시켜야 되는데 밸브 디스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잘 버티겠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잘 버티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전면으로 내려오는 게 잘 버티겠지. 그런 종류의 밸브들이 다 뭐라고? 스톱 밸브라고. 스톱 밸브. 그쵸? 증기를 한번 스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증기가 이렇게 밀어왔다면 이 디스크가 압을 버티다가 내가 필요한 유량만큼 살짝 열어서 보내줄 수도 있고 다 열어서 많이 보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스톱 밸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설치하게 되면 글로우 밸브인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 앵글 밸브 설치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겠어?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증기가 이렇게 위에 있을 거고 앵글 밸브는 어떻게 돼? 유체가 90도 꺾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앵글 밸브도 마찬가지로 디스크가 우리 시트에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형태가 되겠죠. 맞닿아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았다가 필요한 유량만큼 열어가지고 90도로 공급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로우 밸브 또는 앵글 밸브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앵글 밸브 형태를 가장 많이 쓰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 기수분리기 가로에 보시면 수간식 보일러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동 내부 또는 수간 보일러의 상승관 내에 설치하여 건조증기를 치출시킨다. 그리고 가로에 보시면 관내 부식이나 수격작용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기수분리기라는 거는 명칭에 뭐 답이 있는데 기수를 분리한다라는 겁니다. 기는 증기고 수는 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가 보일러가 있습니다. 수간식 보일러라고 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간 보일러의 형태를 그려보고요. 이 수간 보일러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케이싱이 되어 있죠. 케이싱이 되어 있고 버너가 있으면 이렇게 화염이 치출하면서 가운데 있는 수간과 요런 동을 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을 뭐 드럼이라고도 하는데 이 드럼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있는 드럼은 하부 드럼 또는 뭐 수 드럼 이렇게 부르게 되죠. 하부에 있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가열된 증기는 위에 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물, 여기는 증기가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기수 드럼 또는 증기 드럼이라고 부르겠죠. 왜? 기수 증기와 물이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증기 드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발생된 증기를 이렇게 빼가지고 실내 방열기로 보내게 되죠. 사용처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위에 있는 기수 드럼만 따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을 때 요 기수 드럼입니다. 그 확대한 거예요. 이 기수 드럼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물이 차 있고 가열을 하게 되면 상부에 증기가 발생하겠죠. 자, 이때 우리 원통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수부가 크기 때문에 예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예열이 돼요. 근데 원통 보일러에 비해서 이 수간식 보일러 같은 경우는 어때? 물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가열해도 급격히 끓어오르죠. 자, 이 말은 예열 부하가 짧고요. 순간적으로 가열이 되기 때문에 내부에 어떤 현상이 생길까? 순간적으로 가열이 되면 압력이 급변하겠죠. 압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린다고. 그럼 수면이 어떻게 될까? 막 약동하는 거야. 막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물이 막 이렇게 비산되겠죠. 비산되다 보면은 증기를 치출할 때 증기를 치출하고 싶은데 우리가 주증기 밸브를 순간적으로 확 열었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열어버리면 압력이 갑자기 확 치고 올라오는 거야. 비산되는 상태에서 압력이 확 쳐버리면 어떻게 돼? 증기와 물방울이 순식간에 같이 빠져나가 버려요. 순간적으로 확 개방을 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기와 물이 섞여서 치출돼 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증기라는 거는 고온고압입니다. 고온고압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순간적으로 확 빨리 지나가겠죠. 속도도 엄청나게 빠른 거야. 그러면 증기와 물이 순간적으로 확 지나가다가 배관에 이렇게 꺾인 부분, 뭐 뒤쪽에 이렇게 꺾여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혹은 장치, 그 예를 들면 뭐 밸브류 이런데, 체크 밸브 이런데 가서 물방울이 막 때려버리는 거야. 빠바바박 때려버려요. 그럼 땡땡땡땡 소리도 나고 진동도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 장치에 무리가 가겠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증기랑 물이랑 섞여 나가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기수분리기를 설치하는 거야. 기수분리기 그럼 뭐예요? 증기와 물을 분리한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기수분리기를 주로 보면은 동내부 또는 수간 보일러의 상승관 내에 설치하여 건조증기를 치출시킨다. 건조증기를 치출시킨다 이 말이 뭐예요? 물을 제거한다라는 거야. 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증기 상태로 보내어준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수분리기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종류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그 밑에 종류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이클론식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요 사이클론식은 다른 말로는 원심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원심력을 이용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사이클론이라는 거는 저는 처음 딱 봤을 때 뭐가 떠올랐냐 하면은 사이클론? 저는 회오리 바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관이 한쪽은 길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한쪽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쪽에서 습증기가 들어올 때 습증기, 우리 습증기가 뭐예요? 증기랑 물이랑 섞인 상태죠. 그래서 습하다, 습증기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습증기를 어떻게 해야 돼? 기수를 분리해 줘야 되겠죠. 증기를 분리하고 물을 분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습증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이 내부 구조상 아래쪽으로 돌아서 내려가게 돼요.
자, 이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 원심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원심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그 습증기 중에 물이 밀도가 높기 때문에 쭉 이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확 세게 돌려버리면. 그래서 물방울이 이렇게 막 맺히는 거야. 옆으로 이렇게 맺혀가지고 얘들이 뚝뚝뚝뚝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아래쪽에는 물방울이 고여요. 그래서 물이 고이는 거야, 아래쪽에. 그러면 아래쪽에 고인 물은 밑으로 이렇게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고요. 그래서 빼서 이 보일러 쪽으로 다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증기는 어떻게 하느냐. 이 건증기가 되겠죠. 물이 다 빠졌으니까. 건증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탁기 탈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세탁기 이렇게 확 돌리면 어떻게 돼? 물이 쫙 빠진단 말이야.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남아있는 건증기만 이 사용처로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건증기. 자, 이때 원심력을 이용한 이 기수분리기를 뭐라고? 사이클론식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스크래버식에서 나오죠. 갈로에 보시면 파도형 장애판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스크래버식 같은 경우는 요런 겁니다. 우리가 기수드럼이 요렇게 있을 때 기수드럼 안에 물이 있고 요거를 끓이면 이제 증기가 발생한다라고 했죠. 이때 갑자기 끓인다거나 이 순간적으로 끓이게 되면 어떻게 돼? 수면이 약동하면서 물이 날아튀는 비산현상 혹은 비수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수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주증기관에 요 이제 주증기 밸브라고 했을 때 주증기 밸브를 급게 해버리면 순간적으로 확 열어버리면 쭉 빨려 나가겠죠. 그러면서 물이 섞여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렇게 물이 섞여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요 배관, 이 들어가는 주증기 배관 요 입구 부분에 요런 방해판을 설치하는 거야. 파도 형태의 방해판.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도 형태로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막아버리고, 여기는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파도 형태의 판인데 그냥 판을 여러 개 겹쳐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이 겹쳐져 있는 그 틈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증기는 이렇게 빠져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틈으로 증기는 올라가지만 물방울은 어떻게 돼? 물방울은 요 얇은 틈에 걸리는 거야. 요런 판에 이렇게 걸려버려요. 걸린 상태에서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거를 스크래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조 스크린식이라고 돼 있고 금망을 이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주로 보면 문제에서는 금망식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금속망입니다. 금속망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물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전에는 파도 형태의 판이었다면 요 금망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물 형식으로 생겼어요. 망을 금으로 된 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망을 설치하면 증기는 이 틈으로 다 통과할 수 있지만 물은 어떻게 돼? 물은 요 좁은 틈에 이렇게 걸려버리겠죠. 그래서 뚝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이제 물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 그리고 수 이렇게 기수 분리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베풀식이라고 나오는데 베풀식. 자, 그래서 방향 전환용이라고 나오는데 주로 보면 뭐 판형으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풀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치가 있으면 주로 보면 배관의 도중에 많이 설치해요. 가운데다가 판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습증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습증기 들어오게 되면은 이 증기가 이렇게 가다가 판에 탁 박아버립니다. 판에 탁 박아버리면 기체는 그냥 이렇게 돌아 나가요. 돌아 나가는데 물방울은 받쳐가지고 어떻게 돼?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배수관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혹은 이제 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 요런 게 베풀식, 다른 말로는 방해판식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비수방지관에서 나옵니다. 갈로에 보시면 원통형 보일러에 사용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주증기 밸브 급개시 압력저하, 고수위, 관수 농축, 과열 등으로 인한 비수현상으로 수위의 오판, 수격작용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증기관에 연결 설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수관식 보일러에서는 기수분리기를 사용해서 물과 증기를 분리했다면 이 원통형 보일러에서는 비수방지관을 사용해서 물과 증기를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수분리기는 수관식용, 비수방지관은 원통형 보일러용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수방지관인데요. 자, 이 비수방지관 같은 경우는 원통형 보일러라고 했죠. 원통형 보일러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원통형 보일러 중에 노통 보일러가 있었다 라고 하면 안에 물을 채워서 우리가 가열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화염을 추출해 가지고 과열해서 어떻게 합니까? 발생된 증기를 실내에 있는 사용처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설치되는 밸브를 주증기 밸브, 요런 관을 주증기 관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 비수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거기도 나오지만 주증기 밸브 급개시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최초에 보일러를 운전했을 때 예열한다라고 칩시다. 예열할 경우 주증기 밸브를 열어놓는 게 좋을까? 닫아놓는 게 좋을까? 당연히 닫아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어놓고 가열하면 어떻게 돼? 가열된 증기가 계속해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가열되지 않고 가열되기 전에 열이 다 빠져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증기 밸브를 처음엔 잠궈 놓습니다. 잠궈 놓고 충분히 증기가 발생되면, 충분히 예열되면 주증기 밸브를 이렇게 여는 거예요. 자, 근데 주증기 밸브를 열고 싶은데 순간적으로 확 열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최초 보일러가 예열되었을 상태에는 압력이 높겠죠. 예열돼서 증기가 가득 찼으니까. 근데 밸브가 현재 잠겨있는 상태라면 이쪽에 압력이 낮을 겁니다. 왜? 이쪽으로는 열이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주증기 밸브를 갑자기 확 열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두 개의 압력차가 발생하겠지. 압력차가 발생하면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급변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 수위가 어떻게 돼? 요동치겠죠? 요동치고 물이 막 날아튀는 거지. 날아튀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야? 비수현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물이 막 날아튀다가 증기랑 같이 이렇게 섞여서 치출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증기랑 물이랑 섞여서 치출되니까 결과적으로 증기 중에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타 장치 혹은 배관을 때려버리는 거죠. 이게 뭔데? 수격작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주증기 밸브를 급개하는 경우입니다. 급개하거나 혹은 고수위 시, 고수위는 뭐야? 물이 많이 올라와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열어버리면 물이 같이 나가겠죠. 자, 그리고 관수 농축 시, 관수가 농축되면은 포밍이 발생해요. 거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포밍이 이렇게 막 덮어버린단 말이야. 덮어버리면은 내부의 압력이 서서히 급변하다가 확 치고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비수현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과열 등의 원인, 과열은 뭔데요? 압력이 급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위가 이렇게 요동치니까 수위에 오판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물이랑 증기랑 섞여 나가니까 수격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다예요. 여기 방금 읽어봤던 내용이. 자, 그래서 이거를 방지해주기 위해 설치하는 게 뭐라고? 비수방지관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느냐?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통 보일러 표면만 이렇게 그립시다. 그리고 여기 물이 들어있고, 우리 주증기관을 조금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좀 크게 그릴게요. 밸브는 그리진 않았지만 있다라고 치고 현재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비수방지관은 이렇게 설치를 해요. 자,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관의 형태를 띄어요. 관의 형태를. 그래서 주증기관하고 연결시켜버려요. 주증기관 안에다가 이렇게 관을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착착착 뚫려 있어. 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 요 주증기관에 연결을 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도 비수현상이 생겼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냐면, 비수현상 막 날아튀는 현상이잖아요. 그 날아튀는 현상이 발생되어도 배관 밑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치고 올라와도 고였다가 뚝뚝뚝뚝 떨어지겠죠. 뭐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 근데 증기는 어떻게 돼요? 증기는 자연스럽게 위쪽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증기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물은 분리가 되어서 뚝뚝뚝 떨어지겠죠. 혹여나 비수현상이 심해가지고 물방울이 위에까지 막 날아튀었네? 날아튀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간 물방울도 빨려 나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드레인 시켜주는 거야. 어디로? 보일러 내부로. 자, 그렇기 때문에 비수방지관을 설치해가지고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수위 오판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수위 오판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얘가 일단은 압력 변동을 한번 잡아줄 수가 있잖아. 왜? 배관 안에 관을 설치해서 막아버렸잖아요. 막아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 연다 치더라도 순간적으로 압력이 확 빠져나가는 일은 얘가 막아놨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증기가 서서히 치출될 수 있게끔 막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비수를 방지해 줄 수 있다. 비수를 방지해 주는 관이 되겠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비수방지관 설치 시 이점을 한번 보게 되면, 프라이밍을 다른 말로 비수현상이라고 해요. 프라이밍, 비수현상을 방지한다. 그게 뭔데? 비수방지관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왜? 물이랑 증기랑 분리하니까, 기술을 분리한 거죠. 그래서 건증기만 치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는 건증기만 나가니까.
당연히 수격작용, 워터해머링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네 수면 안정으로 정확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다. 요 약동하는 거를 최대한 그 억제를 시켜주는 거죠. 압력 변동을 최소화시켰으니까. 그 다음에 건증기를 얻을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프라이밍, 포밍, 그 다음 뭐 잠깐 뒤로 넘어가 보면 팁박스에 캐리오버, 워터해머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중간중간 언급했던 것들이에요. 뭐예요? 뭐 워터해머, 수격작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프라이밍은 비수현상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상 정확한 설명이 안 나왔죠.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발생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발생 순서는 포밍, 그리고 프라이밍, 그 다음에 캐리오버, 그리고 마지막에 워터해머 순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요 순서대로 이상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포밍은 조금 예외 조항인데 포밍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엄밀히 따지면 프라이밍의 원인은 포밍이고요. 캐리오버의 원인은 프라이밍이고요. 그 다음 워터해머의 원인은 캐리오버입니다. 그 말은 프라이밍의 원인은 포밍뿐만 아니고 뭐 앞에서 배웠던 그 주증기 밸브의 극계라든가 혹은 과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는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워터해머 순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보게 되면 일단 포밍이라는 거는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거품. 그래서 거품이 생긴다라고 해서 영어로 포밍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보일러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겠죠. 우리 노통은 일단 생략을 합시다. 여기선 필요 없으니까. 자, 이때 급수가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물도 어때?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막 썩는 거야. 보일러도 밀폐된 용기니까 이거를 물을 빼고 갈아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썩는 거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급수가 농축됐다. 우리가 이제 또 배웠다고 물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급수가 농축됐다라고 해요. 그 말인즉슨이 뭐야? 물이 오염됐다, 찌끄러기가 많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찌끄러기가 많이 생기면은 이 급수 위에 표면에 수면에 거품이 막 생겨요. 거품이 막 생기는 거야. 자, 이런 현상, 거품이 생기는 현상을 포밍이라고 하는 거야. 거품이 생기는 현상. 자, 그래서 포밍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요? 급수가 농축됐다. 물이 오염됐다. 이게 포밍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면 이 포밍이 많아지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해지면 이 수면을 이렇게 덮어버리겠죠. 그냥 거품이 가득 찼다 생각하세요. 거품이 수면에 가득 찼어. 그래서 덮어버렸어. 덮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버너를 이용해가지고 화염을 쫙 뿜어가지고 물을 가열한다고 칩시다. 노통 생략했어요. 자, 이렇게 가열했을 때 포밍이 확 덮어버렸으니까 원래 그 포밍이 없다면은 물이 끓는 족적 어떻게 돼? 증기가 상부에 고여야 되는데 물이 끓어도 어떻게 돼요? 포밍을 뚫고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밑에서 계속 가야 되니까 밑에서 가야 돼서 일부는 증기, 일부는 물이기 때문에 압력과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겠죠. 덮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가 포밍이 견디지 못할 만큼 더 가열돼 버리면 어떻게 될까? 압력이 확 치고 올라가 버리면은 증기랑 물이 갑자기 확 튀어오르는 거야. 뚫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막 날아튀는 거죠. 이 날아튄다. 이 어떻게 보면은 주증기 밸브를 극기했을 때랑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날아튀는 거를 우리가 비수 현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프라이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때요? 포밍 다음에 뭐가 발생했어? 프라이밍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포밍 다음에 프라이밍이 발생했어. 그러면 이 프라이밍은 뭐라고요? 비수 현상이라고 부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지만 이 비수현상의 원인은 뭐 주증기 밸브 극기가 될 수도 있고 고수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포밍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밍이 절대적으로 프라이밍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부수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비수현상, 프라이밍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위에 주증기관이 있다라고 하면은 비수현상이 일어났으니까, 비수현상이 프라이밍이라며. 그래서 비수현상이 일어났으니까 이 물 알갱이와 증기가 어떻게 돼? 섞여서 치출하겠죠. 증기와 물이 같이 섞여서 나가버립니다. 자, 이렇게 증기와 물이 섞여서 나가는 현상을, 섞여서 이렇게 주증기관으로 섞여 나간다. 이게 캐리오버 또는 한국어로 기수공발
빠져나갔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캐리오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기수공발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명칭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한번 해버리면 이런 현상이 이런 거구나 라고 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기수공발, 캐리오버 발생하면 그 다음 뭐겠어? 캐리오버가 뭔데? 증기, 물이 섞여 나가는 거라며. 그러면 당연하지. 증기 중에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장치를 때리는 워터해머가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수격작용. 수격 뭐예요? 물이 충격을 준다 이 뜻이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워터해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 그냥 쭉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겠지. 자, 먼저 프라이밍부터 나오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비수현상이라고 하는데 여기 두 번째 현상부터 나온 겁니다. 교재에서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주증기 밸브 급개시, 그쵸? 밸브를 갑자기 열었을 때 압력 변동이 심해지니까 비수현상이 막 생기는 거고, 그 다음 고수위 시 수면으로부터 끊임없이 물방울이 비산하면서 수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현상. 그래서 수위가 높아도 비수현상이 생길 수 있다. 비수현상과 더불어 어때요? 캐리오버도 같이 생기겠죠. 막 빨려나가는 거야.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주증기 밸브를 잘못 열거나 혹은 고수위라는 거는 취급자가 수위를 제대로 감시 못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결국은 뭡니까? 프라이밍이 발생하는 거는 취급상 원인이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폼이 나오는데 다른 말로 뭐 물거품 나오죠. 그냥 거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관수 중 용해 고용물, 유지류 등의 불순물로 인한, 즉 물이 오염됐을 때입니다. 거품의 층을 형성하는 단계로 심해지면 어떻다고? 프라이밍, 그쵸? 프라이밍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프라이밍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보시면 프라이밍, 비수의 원인입니다. 자, 이 프라이밍의 원인이에요. 프라이밍, 포밍이 아니고 프라이밍의 원인입니다. 포밍의 원인은 어차피 나왔잖아. 관수 농축이라고. 그래서 프라이밍의 원인은 주증기 밸브 급개시, 계속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고수위 시, 그 다음 세 번째 관수 농축. 관수 농축이 왜? 관수가 농축되면 포밍이 발생하고 포밍이 결국 프라이밍의 원인이 될 테니까, 그래서 수질 관리를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급격한 과열, 순간적으로 과열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압력 변동이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수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고압에서 저압으로 변할 때 이것도 압력 변동이죠. 그 다음 마지막에 용종 고용물, 유지분의 과다, 이거 뭡니까? 관수가 농축됐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이물질이 많다. 그러므로 포밍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프라이밍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프라이밍, 비수 발생 시에 피해, 이 비수 현상이 일어났을 때 피해 뭐겠어요? 물이랑 증기랑 같이 빨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수위의 오판, 이 수면이 막 약동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증기의 과열도가 저하된다. 왜? 뜨거운 증기 속에 차가운 물이 섞여 나가니까 과열도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수격작용, 물이 때리는 거죠. 장치를 때리는 겁니다. 워터해머. 그 다음 저수위 사고,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려 나가면 수위가 낮아지면서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계기류의 통수공들의 차단, 이건 왜 그럴까? 포밍이 발생하고 프라이밍으로 이어져서 캐리오버가 발생하게 되면은 포밍이 결국 뭔데? 이물질이잖아. 이물질들이 빨려 올라가는 거야. 물이랑 이물질이 같이 빨려 올라가는 거야. 그런 이물질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기계류나 통수공, 구멍들을 막아버린다라는 거거든. 자, 이런 악영향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프라이밍, 비수현상의 조치. 그러면 이런 비수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첫 번째, 연소량을 가볍게 한 뒤 증기 밸브를 닫아 수위 안정을 도모한다. 그래서 처음 상태로 돌려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일러 관수를 일부 교환한다. 분출 반복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런 거죠. 급수가 농축되게 되면 포밍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비수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포밍이 발생되지 않게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농축된 급수, 썩은 물을 빼주고, 분출한다는 뜻이에요. 드레인 시킨다. 썩은 물을 빼주고 그 다음 새로운 급수, 깨끗한 물을 넣어줘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보일러 관수를 일부 교환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계기류의 통수공들의 막힘을 시험한다. 이 물이 빨려 나갈 때 물 속에 있는 그 용종 고용물, 이물질들이 통수공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혔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시험해줘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 원인을 알아내 제거한다.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한다거나 기계류 점검을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팁박스에 보시면 기수공발, 이게
캐리오버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캐리오버. 그래서 읽어보면 증기관 내로 물방울이 따라 들어가 운반되는 현상. 그래서 물이랑 증기랑 빨려 나가는 거, 같이 빨려 나가는 거를 캐리오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터해머, 다른 말로는 수격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기관 내의 고인 응축수가 송기 시 고압의 증기에 밀려 굴곡부에 심하게 부딪혀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 현상. 그래서 증기와 물이 섞여 다니다가 물이 장치를 때리는 현상을 뭐라고? 워터해머, 다른 말로는 수격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